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정견 없는 민중지배의 어리석음과 위험을 아테네의 국운을 걸고 드러내놓음으로써 페리클레스의 이상과 기대가 현실과 얼마나 거리가 멀었던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길은 폴리스 상호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통한 그리스 전체의 쇠퇴였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0일 좌니가 읽어주는 역사 좌니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계엄이다 뭐다 이런 내용들도 많고 또 코스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힘든 전국 속에서 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채널을 열게 되었는데요. 각국에 많은 비극이라든가 멸망사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니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테네 하면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민주주의의 성지기도 했고 페르시아 전쟁 뭐 다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실제로 5세기에 발생한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아테네가 굉장히 그리스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제국화의 길을 걷기도 하였고 아테네는 농업 베이스보다는 약간 상공업 베이스 바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적인 성격의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무역이 주 경제 운영의 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테네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는 라이벌 국가였는데 이와는 다르게 약간 농업 베이스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두 국가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왜 쇠퇴가 되었는가? 저는 끊임없는 반목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반목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외적으로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아테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비견할 만한 델로스 동맹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패권주의가 심했습니다. 뭐 델로스에 있는 금고를 아테네로 옮긴다든가 혹은 멜로스 섬 사람들을 학살을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내부적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민주주의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책들이 일관성이 없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요. 뭐 예시를 들면은 음 알키비아데스라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사령관이었는데 굉장히 뭐 매력 있는 인물이었다. 뭐 이제 음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칠리아 섬을 공격할 일이 생겼어요. 시칠리아 섬이 당시 인제 델로스 동맹의 반대였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곡창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줄을 끊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알키비아데스를 보내요. 진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군대를 보냈는데 보낸 다음에 얘를 그 정적들이 인제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대군을 보내서 국가의 명운을 보낸 장군을 보내면은 사실 얘를 공격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 국룰이 아닌가 싶긴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로 배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선동가들과 중후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아테네가 여러 가지 트롤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결국에는 패하게 돼요. 스파르타에 패했다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책임 소재를 이렇게 논할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스파르타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니까 스파르타와 친한 사람들이 뭐 참주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정견 없는 아테네 시민들이 여러 정치적인 선동가들에 의해서 노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 선동가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르짖었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독약을 먹고 죽게 되는 거죠. 앞에서 살폈던 내용 중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고양된 애국심이었습니다. 그 고양된 애국심은
중하층 계층이었던 일반 시민군뿐만이 아니라 위쪽에 있었던 그런 귀족 계층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었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참여하여서 뭐 자기 사비 들여 가지고 인제 무기랑 갑주 장착하고 홈라이트가 돼 가지고 인제 싸운단 말이죠. 귀족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재산을 내 가지고 함선 건조하는 데 돈을 내고 뭐 굉장히 그런 공공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리스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내가 굳이 내 도시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또 인제 자선 기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제 떨어지게 됩니다.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는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제 용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용병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토지가 없는 무산자들이 많이 인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또한 인제 앞서 두 번째 이유에서 얘기했었던 정치 선동가들의 굉장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테네, 더 나아가서 그리스 세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4 세기까지 거의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을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상황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인제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마케도니아의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 세계가 역사에서 어떠한 주인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큰 원인은 정견 없는 시민들의 민주정치의 행사가 가장 큰 국가의 몰락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치와 역사,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는 모습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그러한 정치 선동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10일 좌니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